구매 대행 초보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 여기 구매 대행을 막 시작한 왕초보 씨가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상품들을 소싱해서 오픈마켓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아마존에서 소싱한 식기 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왕초보 씨 이러다 금방 부자 되겠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의 왕초보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티 아빠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초보 강의 2편으로 인허가 3종 세트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제 주변 대표님들도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경찰서에 가면 최소 기소 유예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이 영양제, 식품, 화장품, 그리고 패션 잡화인데 패션 쪽은 어린이 제품만 조심하면 따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피부에 바르는 제품들은 국민의 건강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제의 경우에는 건강식품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식품이나 식기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신고를 하고 교육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화장품의 경우도 화장품 체계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까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허가 3종 세트를 위반하고 무자격으로 판매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험상 공무원들이 스스로 막 찾아서 단속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에 이렇게 열심히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쟁사하고 겹치는 상품들이 발생하고 경쟁사에서 이제 짜증이 나겠죠. 그럼 경쟁사에서 여러분들의 위반 사항을 찾을 겁니다. 그러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겠죠. 그럼 바로 경찰서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 지방 식약청 공무원들일 것이고 이분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엄청 친절하세요. 그리고 간단한 사실 확인하고 서류 정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했던 사람이 우리의 사건을 경찰서로 넘깁니다. 그럼 몇 주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조사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면 기소유예, 재범이면 벌금형 나오는데 다만 여기 조건이 있어요. 초범이라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몇백 개를 팔았다. 아니면 판매 내역이 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고의성이 짙다. 그럼 초범이라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대행 하면서 모르고 올렸어도 이렇게 잘 팔리는 상품이 나오면 늦게라도 영업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걸리면 무혐의는 없고 무조건 기소유예부터 시작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공무원이 재량으로 경찰에 안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3종 세트 위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2023년 기준으로 다 해서 한 6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구매대행업자가 적어도 몇천 명은 될 건데 60명밖에 안 걸린 거니까 진짜 적은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 구매대행업자들 제외하고 중국에서 먹는 거나 화장품 이런 거는 구매대행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이나 일본, 유럽, 호주 쪽 하시는 분들일 거고 그리고 이 수치가 보여주듯이 공무원들이 알아서 막 철저히 단속을 하지는 않아요. 다만 경쟁사에서 민원을 넣으면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인허가 3종 세트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 사업주가 있고 그 사업주가 가진 회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오픈마켓에서 수량 규제를 하니까 대부분 다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실 건데 그런데 이 인허가 3종 세트는 사업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기준으로 다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10개인데 모두 다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을 취급하고 싶다. 이러면 3개씩 10번 총 30개의 영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비용도 그렇고 화장품 교육도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한 개 사업자만 제대로 해놓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다수 사업자라면 사업자별로 인허가를 나누세요.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해서 1만 개씩밖에 등록이 안 되니까 A 사업자에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B 사업자는 식기류나 주방 잡화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C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되니까 만일에 1만 개를 못 채웠다. 그럼 전자제품이나 패션 잡화 이런 것들 팔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사업자가 여러 개면 사업자별로 인허가를 받으셔라.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 해외 쇼핑몰 카테고리랑 잘 맞춰서 인허가 받은 상품들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지어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사업하다 보면 욕심 부려서 남의 상품 열심히 빼앗다 보면 결국 억한 심정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사에서 신고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신고된 대부분의 경우가 공무원의 단속이 아니라 경쟁사의 신고인 거예요. 경쟁은 하되 너무 티나게 벤치마킹을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인허가 3종 세트를 무조건 해야 하냐인데 근데 저는 초보자들한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말이 구매대행이지 경기식 쪽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재고만 해외에 있지 사입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스스로 시장 조사도 해보고 판매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때 영업신고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인데 내가 오늘 영업신고를 하고 아마존에서 상품을 긁어다 올렸는데 잘 팔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판매가를 잘못 계산했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상품들을 올렸다든지 건기식이 그런 시장입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교육은 매년 1회 인터넷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영업 등록 비용도 매년 발생합니다. 이 제목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니까 수입식품인 건 당연히 아실 텐데 여기서 뭐 등은 뭐냐, 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은 뭐 빵이나 젤리, 과자, 쿠키 뭐 딱 봐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구는 입에 닿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과 닿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라이팬, 뒤집개, 수저, 접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위생 장갑도 이제 음식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상품입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여러 명 신고당했고 경찰서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뭐 면허세는 한 3만 원 정도 하고 매년 발생합니다.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8만 원 주고 들어야 하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서 중요한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신고를 했는데 내 사업자하고 동일한 상호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제가 하는 영업신고가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초보자라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바로 하지 말고 나중에 하셔라. 인허가 3종 세트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별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음식이 닿으면 식품이 아니라도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 있어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미리 동일 상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잘 숙지하셔서 경찰서 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